반갑습니다. 송필호입니다. 목소리 1번 7번 한번 눌러주세요. 목소리 1번 7번 떡꼬지님 반갑고요. 참비님 반갑고요. 별무리님 반갑고요. 개미여왕님 반갑고 주식하산반장님 반갑습니다. 다 반갑습니다. 북트실성님도 반갑고 달콤 딸기님도 대박청구님 그 다음에 니오버님 반갑고요. 예, 녹음했습니다. 찐찐님 반갑고 연분홍님 반갑고 설장군님 반갑고 야님 반갑고 더덕을님 반갑습니다. 꽃길을 걷자 님도 반갑습니다. 제발 우리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투님, 초록장님, 붉은기동님, 행복수표님, 언더풀여왕님도 반갑습니다. 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만나고 또 몇 시간 자고 바로 만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님도 반갑고요. 벌써 또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세월은 진짜 빠르게 지나가는데 우리는 해놓은 것이 없이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세월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운이 함께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고 특히 지금 비가 많이 온 것 같네요. 이쪽 비가 많이 온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지금 출근길 운전하신 분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설장군님도 반갑습니다. 덩이님도 반갑고요. 다 반갑습니다. 시민님도 반갑고 햇님도 반갑고 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아침이니까 인사 이 정도 하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에 개장한 미국의 3대 선물 지수는 지금 강세 출발이네요. 상당히 강합니다. 0.5% 정도 상승 출발이더라고요. 그렇게 지난 주말에 3대 지수가 미국 3대 지수가 상승한 가운데 오늘 지금 3대 선물 지수 출발도 상당히 강하게 출발한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국 증시, 주말 미국 증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미국 증시를 보면은 코로나 백신 그리고 치료제 개발 기대감 때문에 미국의 3대 지수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다우지수는 369포인트, 퍼센트로는 1.44%가 상승하면서 26,07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지수죠. 나스닥지수는 69포인트, 0.66%, 1617포인트로서 7월 들어 6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지수는 다우 지수보다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32포인트, 퍼센트로는 1.05%가 상승하면서 3185포인트로서 미국의 3대 지수는 주말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유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서부 텍사스 원유는 배럴당 0.93달러, 퍼센트로는 2.3%가 상승하면서 40.5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배럴당 40달러가 붕괴된 후 하루 만에 다시 40달러가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렌트유죠. 북해산, 그러니까 영국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0.82달러가 82달러가 상승하면서 퍼센트로는 1.9%가 상승하면서 43.1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시장에서 유가는 상승 기조가 유지되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유가가 상승한 배경은 국제 에너지 기구가 원유 수요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금년도 원유 수요량 전망치가 9,721만 배럴로 전망을 하면서 지난달 대비 6월 대비 40만 배럴 정도를 상향 조정한 것이 유가 상승의 배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수요폭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원유 수요가 큰 폭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 것도 유가 상승의 배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말에 유가가 상승했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금값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온스당 1.3달러가 하락을 했습니다. 1.3달러가 온스당 하락을 했습니다.
퍼센트는 0.1%가 하락을 하면서 온스당 180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값이 하락한 배경은 금값이 최근에 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후 최근 단기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금값은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는 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미국 달러하고 그 선진 6개국 달러, 선진국 6개국 달러하고 화폐하고 달러를 지수화시킨 것을 달러 인덱스라고 했죠.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는 96.64로서 마이너스 0.10%가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가 그러니까 주말에 약세를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인 배경은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는 거, 약밥 정도 보였다고 보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말에 미국의 국채금리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 상승을 했다. 이와 같이 국채금리가 상승한 배경은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기대감 때문에 국채금리도 상승했다는 것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이제 미국에서 경제지표는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6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됐는데 PPI는 5월 대비 0.2% 정도 하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6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는 고용지표하고 소비지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소비지표가 상당히 많이 발표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과 소비지표가 많이 발표되기 때문에 소비지표에서 미국 증시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말에 미국 증시에서 업종별 등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업종은 금융업종이 은행주들이 모처럼 만에 강세를 보이면서 3.4% 정도 상승을 했고, 에너지업종도 3.2% 정도 상승을 했고, 커뮤니케이션, 전기가스업종, 그러니까 어제 주말에 미국 증시에서는 11개 업종 중에서 9개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은 헬스케어 업종이 0.2% 정도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IT 업종도 하락을 했습니다. IT 업종이 하락한 이유가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락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반도체 관련주죠.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면서 주말에 IT 업종도 하락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특징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에서 나타난 특징 종목들.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 때문에 항공주들이 주말에 미국 증시에서 급등세를 보였다는 것. 그리고 은행주들도 5% 이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이 미국 증시에서 급등세를 보였다는 이야기. 특히 은행주들이 급등을 보인 이유는 이번 주부터 실적 발표와 그리고 일부 투자은행들의 목표가 상향 조정이 이어지면서 강세를 보였다는 것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업체인 카니발이죠. 카니발도 1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크루즈 업체와 리조트 업체들이 내재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2021년부터 미국의 관광 산업이 회복세를 볼 것이라는 그 보고서에 의해서 주말에 미국 증시에서는 이와 같이 내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것도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였던 비욘드 미트는 어제 주말에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는 중국의 진출 기대감 때문에 막 상승을 하고 그랬는데 주말에는 투자 의견 하향 조정으로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보였다. 비욘드 미트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식물성 고기를 만드는 회사죠. 그 비욘드 미트가 주말에는 하락했다는 것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빵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라고 쓰는 빵주 한번 살펴보면은 아마존은 0.5% 정도 상승세를 보였고, 넷플릭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8% 급등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주말에 넷플릭스가 급등한 배경은 골드만삭스에서 넷플릭스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앞으로 추가적인 한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넷플릭스가 8%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 페이스북도 0.2% 정도 상승을 했고, 애플도 0.2% 정도 상승을 했고, 구글이 1.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주말에 미국 증시에서는 빵주들은 다 상승을 했다. 특히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 구글, 알파벳 같은 종목들은 최고가 경신을 이어갔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빵주들을 보면은 주말에 탄력이 좀 크게 둔화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종목들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또 급등을 했죠. 테슬라가 10% 급등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22일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테슬라가 최근에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테슬라가 10% 정도 급등했다는 것. 이와 같이 주말에 테슬라가 급등함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중에서는 인텔은 1.9% 정도 상승을 했고, 마이크론은 1.4% 정도 상승을 했고, 퀄컴은 0.7% 정도 하락.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0.2% 정도 하락하면서 주말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0.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게 주말에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는 것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강세를 보였죠. 렌데스브리가 치료 효과가 있다는 그러니까 결과를 발표하면서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플러스 2.1% 정도 상승을 했고, 존슨앤존슨은 약밥 정도 보였고, 하이자도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스케어 지수 전체는 주말에 미국에서 약밥 정도 기록했다는 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이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 분위기가 이어진 가운데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백신 개발 기대감 때문에 유럽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던 것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주말에 좀 발언이 좀 있었죠. 중국과 관계 악화로 2단계 무역 합의 가능성에 대한 2단계 무역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와 같이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코로나 책임 공방, 그 다음에 홍콩 문제, 남중국해 영토권 분쟁 등이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트럼프가 중국과 2차 무역 합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런 발언을 좀 했고요. 이것은 좀 미국 증시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가 미국 기업, IT 기업들이죠. 미국 IT 기업에 디지털세를 3% 정도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트럼프가 프랑스의 보복관세 25%를 부과하겠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최근 중국하고 무역 분쟁, 프랑스하고도 무역 분쟁 우려가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바이엔테크죠. 바이엔테크 바이오 회사가 연내에 코로나 백신 사용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그러면서 대량의 생산의 준비가 됐다는 것도 주말 미국 증시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브리도 코로나 치사율이 62% 정도 개선시키는 효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미국 증시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또 S&P 500 지수에 편입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22일날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테슬라가 흑자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경우는 S&P 500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주말에 테슬라가 강한 상승을 보인 배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일 날이죠. 15일 날이면 이번 주 수요일 날이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지금 열릴 예정인데요. 원유를 6월 달까지 감산에 합의를 하면서 유가가 최근 안정을 찾으면서 계속 양환 흐름이 전개됐죠. 그런데 15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는 원유 감산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배럴을 증산할 계획이라는 지금 계획을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15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원유 감산 완화가 진행될 거는 앞으로 유가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이번 주 후반에는 중요한 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흐름을 이번 주 후반에 또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에 7만 명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참 보면은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진됨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지금 급등세로 보였던 건 참 아이러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부탁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미국에서 코로나 문제가 계속 지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항상 미국 증시가 한 차례 급락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경제신문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신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신문에는 수소차 관련주들이 최근 한 달간 50% 정도 상승했다는 얘기. 우리나라 지금 가장 또 뭐 시장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우리나라 공매도 운명은 두 남자에 달려있다. 그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5G 구축 비용을 낮추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신문 이야기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 또 오늘 투자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간식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면역 항암제 스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 SK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SK부의 전가정 서비스 임상스럽과 품목 허가를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앞으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SK부가 오늘 주가가 좀 강하게 좀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청년 부추 강세장 주도 그래가지고 부추 우리가 먹는 그 부추 있죠. 중국 개미추 자가들을 부추라고 그런답니다. 중국에서는. 그러면서 한국에는 동학개미, 미국에서는 누빈후드, 일본에서는 닌자거북이. 그러면서 최근 중국 증시 상승을 이 청년 부추들이 중국에서 지금 2030 세대가 중국 시장을 이끌고 있다.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학개미와 같은 개념의 청년 부추들이 중국에서는 개미 투자를 청년 부추라고 부른답니다. 그 다음에 수소차, 수소차 관련주 한 달간 한 50% 올랐다. 특히 일진다이아가 92% 정도 올랐고, 효성중공업도 67% 정도 오르면서, 최근 미국, 유럽 수소 경제에 대한 투자를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들이 최근 오르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 다른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수소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유럽과 미국에서 환경 규제 강화로 이것이 수소 경제 투자가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개미 덕분 증권주 이야기 나왔습니다. 증권주들의 2분기 실적이 예상외로 선방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 5개사 순이익이 원래 예상치가 7,100억 정도였는데 2분기 실적이 9,500 정도 해가지고 33%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운명은 두 남자에 달려있다. 그래 나왔는데요. 증권금융과 거래소가 서울대 안동영 교수와 이간희 교수에게 연구 영역을 맡겼답니다. 그러면서 금감위가 다음 달 8월 달에 공청회를 결쳐가지고 우리나라 그 공매도 대회에서 지금 제도 개선을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안동인 교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전유물인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경쟁이다. 그러니까 공매도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는 교수고요. 이간희 교수 같은 경우는 증시에 공매도가 순기능이 많아서 사고가 잦다고 해서 건너물을 공매도를 폐지하면 되지 않는다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이 두 교수가 긍정적인 주장을 하신 교수하고 부정적인 주장을 하는 교수하고 두 분 중에서 어떤 영역 결과를 내년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가 어떻게 개선될 것인가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달 8월에 이제 공청회가 어떻게 진행되에 따라서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는 개선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장비 국산화 그래가지고 대보 마그네틱에 대한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대보 마그네틱이 이달 들어서 주가가 21% 올랐다. 일본 업체들 독점 시장이었던 전자석 탈철기를 국산화해가지고
지금 2차 전지 소재로 지금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대보 마그네틱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학금이 몰려든 ETF 그래가지고 거래대금이 ETF가 최근 500조 원 정도 넘었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면은 주식형 펀드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이와 같이 ETF로 지금 투자하고 있다는 이야기. 특히 ETF 레버리지하고 인버스의 거래가 급증을 하고 있다. 인버스 보면은 수수료도 싸고 거래도 편하고 수익률도 좋기 때문에 인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증시가 급락할 때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런 우려감도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5G 구축 비용을 낮추는 기술을 개발했다. 범용 서버로 기지국을 구성한다. 그러면서 크라우드를 활용해서 유지 보수를 쉽게 한다는 이야기 좀 나왔습니다. 지난해 이제 삼성전자가 5G 네트워크 MS를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23%였더라고요. 하이웨이가 26%인데 지금 하이웨이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뉴딜 진두지휘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회의가 출범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역점사항인 한국판 뉴딜 추진하기 위해서 최고 결정기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가동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올 1회에서 2회 정도 직접 회의를 주재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내일 발표를 하면은 계속 매달 올 단위로 점검을 어떻게 추진된가 점검하겠다는 회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결국 마스크를 썼다. 미국의 확진자가 7만 명 또 신기록 기록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좀 확진자 확대되자 트럼프가 100일 만에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디즈니 월드가 재개장, 디즈니 월드가 재개장했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디지털세 아까 이야기한 거 프랑스에 미국이 보복 관세 25%를 부과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삼성전기에 대해서 모처럼 만에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전장에 사용되는 고성능 MLCC를 개발해가지고 자동차 시장에 삼성전기가 MLCC를 적극 공략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00억 가징금 추징당한 이동통신사들의 최근에 정부에서 주파수 재할당 그러면서 지금 5G 투자를 해야 되는 통신 3사에 대해서 너무 지금 흔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G 업체들이 이동통신사 업체들이 5G 투자에 지금 주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매주 10,000개씩 기지국이 건설되고 있는데 한국에는 정부 정책 리스크 때문에 5G 투자가 좀 늦춰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 신문은 보면은 보편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 이와 같은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가지고 많은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투자 전략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 증시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 그리고 3대 지수가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 중국 증시가 지난 주말에는 좀 조정이 연출됐지만은 중국 증시도 저는 상승 기조가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증시가 상승 기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 금일에는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면 주초에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혈장 치료에 대한 임상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내일 뉴딜 정책을 지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에 따라서 주 초반에는 이와 같은 테마주들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 초반은 테마주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고 후반으로 갈수록 제가 보면은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중수로 상승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매매 스킬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테마주로 가지고 주 초반에는 단기 매매하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요. 하반기로 주 후반으로 갈수록 보면은 제가 보면
그래도 이번 주가 미국에서 실적 발표가 본격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 중심으로 주가의 차별화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주들은 내가 보면 단기 매매, 그 다음에 실적주들은 중장기 투자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또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2차전지, 5G, 반도체 관련주는 중장기 투자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이 종목 중심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오늘 관심 종목은 여러분들을 제가 지난주부터 강조해드리고 있는 종목 한번 이번 주에도 좀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난주 종목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종목은 SD 생명과학입니다. SDM 생명과학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쳤습니다. 제가. SC죠. 죄송합니다. SD를 쓰네. SCM 생명과학입니다. SCM 생명과학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치료제하고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 SCM 생명과학인데요. 주가가 바닥을 치고 지금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기관들의 수급도 좀 유입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우리나라 그 줄기세포 업체들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보면은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나라 줄기세포 그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지금 보면은 한 6천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세포치료제 시가총액도 한 5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지금 3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줄기세포나 면역세포, 그러니까 세포치료제 업체에 비해서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제가 보면은 SCM 생명과학은 한번 오늘도 한번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대정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정화금 같은 종목도 꾸준한 실적이 나오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올랐죠. 그렇지만 최근 거래량을 보면은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에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는 실험실 원료 시약을 만드는 업체로서 매년 꾸준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차트를 봐서라도 최근 거래가 상당히 많이 수반되고 있고, 눌림목 조정 후 한 2차 상승이 한번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나는 매매 스킬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대정하고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시고, 나는 매매 스킬이 좀 약하다 그러신 분들은 SCM 생명과학을 한번 저점 매수해 가지고 중장기 투자를 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매매 잘한다 그러면 대정하고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시고, 나는 매매 스킬이 없다 그러면 SCM 생명과학을 한번 매매를 해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아침 일찍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엄청 버벅거리네요. 여러분들 오늘 잠을 적게 자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내일 아침 7시 반에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